네, 이번 영상은 요 며칠 동안 미드저니를 써보면서 느꼈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이나 경험들을 공유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면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한번 생성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 당장도 인간을 대처할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도구 상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용하면서 매우 놀라웠던 점들과 아니면은 매우 실망했던 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80년도 다크 판타지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사람들이 올리면서 보고 되게 신기하고 놀랍다 싶어서 이제 해보게 된 건데, 처음에 이거를 프롬프트를 어떤 단어들을 썼길래 이런 느낌이 날까 이제 되게 신기했거든요. 뭔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선 오묘한 이미지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내 이제 좀 어떻게 뽑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프롬프트를 많이 입력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죠. 뭐 가령 80년대 헤어스타일, 80년대 배우들, 80년대 카메라는 무엇을 사용했지? 이런 것부터 찾아보고, 뭐 조명은 어떻게 사용한 거지? 컨트라스트는 뭐 어떤 걸 사용한 거지? 여러 등등 이제 의문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이틀 전에 알게 된 건데, 알고 봤더니 1980년대 다크 판타지 영화 DVD 스틸 이미지라는 그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 그렇지. 이 느낌이 그 DVD 표지 일러스트나 아니면 그 옛날 비디오, 1980년도 비디오에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는 이제 주구장창 프롬프트를 막 길게 써댄 거예요. 5만 가지,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썼었어요. 특수분장, 1980년도 특수분장 메이크업, 뭐 별걸 다 써봤었죠. 근데 절대 그 느낌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알고 봤더니 그게 DVD 스틸 이미지였던 거예요.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학에 보면, 어떤 심리학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보면 사회심리학이었나? 보면 인지적 유창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자면은 되게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하니 이제 쉽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은 광고나 아니면 흔히들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보면 유명한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죠. 저녁이 있는 삶. 이 문장 하나에는 정말 많은 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죠. 가령 광고에서도 뭐 그 성능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걸 압축시켜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제 광고에 유용하겠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적 유창성이라고 하나 봐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AI가 표절인지 아니면은 예술인지 아트인지를 구분짓는 되게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문장을 상상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컨셉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워낙 그림을 잘 못 그리던 편이라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지 절대 그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팔려면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아이디어, 나의 상상력을 팔아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발점은 항상
그 단어였어요. 어떤 단어를 떠올리고 그리고 상상을 하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저의 발상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써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계가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발상을 하려고 해도 얘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려내지를 못한다라는 걸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은 갓을, 우리 조상들이 쓰고 다니던 갓을 이제 뽑으려고 해보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들을 계속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줘도 뭐 말총머리에 털을 뽑아서 뭐 만든 거다, 뭐 옛 선비들, 우리 귀족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이다, 뭐 이런 거 세세한 것들을 아무리 다 써줘도 얘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것들만 계속 뽑아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복도 마찬가지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조선 중세 판타지 무슨 영상을 올렸는데도 올리면서도 되게 찜찜했던 게 이게 한복인가? 그러니까 되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뭔가 조선 후기 때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한복들은 그려낼 수 있는데 한복인지 이게 뭐 일본 옷인지 중국 옷인지 도무지 국적 불명의 옷들을 뽑아주더라고요. 제외 단어 중에도 분명히 써놓고 중국 옷이나 뭐 일본 옷 정통 의상들을 이제 써놔도 얘가 이제 전혀 비스무리하게는 뽑지만 정확하게 고증에 따라 이렇게 뽑아내지 못한다라는 걸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학습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뭐 창의적인 단어들을 쓴다 한들 소용이 없구나. 그게 이제 되게 AI 생성 이미지에 되게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기 때문에 그건 좀 되게 놀랐거든요. 얘가 며칠 만에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처음엔 찾아주지 못하다 나중에 며칠 만에 생성해 주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놀라운데 이제 피드백을 했으니 또 모르죠. 며칠 만에 이제 갓을 자기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놀라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미드저니를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제 제2의 제3의 이제 안도 다다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출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보면은 이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 이제 워낙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빛의 교회라는 거죠. 창세기 이후에 이제 2000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 디자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교회라는 거는 빛과 십자가를 구분지어서 이제 디자인을 했었던 반면에 이 안도다다오라는 사람은 이 빛과 십자가를 동시에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게 2000년 만에 창세기 이후 처음으로 이런 디자인이 건축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건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권투하다가 전혀 생뚱맞게 이제 건축으로 넘어와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작해서 초기 작품이에요. 이분의 되게 젊었을 적 초기 작품인데 전혀 이제 공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정말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건축물을 짓듯 미드저니도 이러한 창의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많이 되고 정말 다양한 또 그 영역을 넓혀줄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우려도 되게 굉장히 되죠. 사람이 이제 정말 소외되는 느낌? 그런 것도 저도 심지어 이제 컨셉 디자이너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절대 이게 가벼이 생각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만든 이제 영상들을 올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이제 또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고 어디까지 얘가 가능한지 굉장히 하여간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하는
툴인 것 같아요. 툴이라고 해야 되나? AI를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 제가 달려가지고 이게 영상을 만들려면 밑도 끝도 없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